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자 그저께 세미나를 마치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느라고 주말 내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이게 세미나 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나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에 좋은 건 역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요. 지난번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그 좀 얘기했던 건데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이죠. 그 창업 자금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업 자금을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중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거 한번 자세하게 좀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책에도 대략적으로 좀 썼어요. 좀 더 오늘 말하는 것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최신 버전이잖아요. 예, 이거 최신 버전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게 좀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그때 라이브 할 때 좀 뭐 좀 계기가 있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찾아보려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 왜 그랬냐면 가장 큰 이제 이걸 먼저 해야겠다 생각된 게 어떤 그때 여성 창업 예정자분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댓글을 남겼죠. 자기는 이제 가장으로 좀 카페를 창업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카페뿐만 아니라 뭐 여러 자영업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 대한 것도 잘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이 자금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좀 카페 창업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 가장들 그 혼자서 이제 가정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한테는 사실 은행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안 해줍니다. 웬만한 은행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죠.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여성 가장 이 창업 자금이라는 게 아예 딱 그 이름이 여성 가장 창업 자금입니다. 그 이름을 낸 이제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다가 그러면 그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자금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이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는 게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이라는 겁니다. 약간 뭐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이 화면이 약간 자글자글 하는 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거는 그 먼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이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기업 종합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자, 야, 제 그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다 보이네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네요. 자, 요 사이트를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십시오. 먼저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이라고 있어요. 이쪽을 들어가 보시면 나오죠. 사업 소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미 조기 마감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연초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죠. 경제활동의 극대화. 아이고 이게 좀 삐뚤어 보여서 자 그런 거고
신청 기간이 이미 마감이 돼 버렸네요. 지금 이 연말이라 이제 거의 다 마감될 겁니다. 이제 생계형 창업을 원하는 분, 저소득 가장, 지원 자격은 다 요런 거, 그다음 근로장려금 신청효과 갖춘 회사. 이거 찾아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요것도 기준들 보시고 부양가족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여성 가장이라 하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지원 한도가 최고 1억 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이에요. 사실 임대보증금이 좀 아무리 낮아도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물론 천만 원 언더도 있지만 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모은 자금으로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진짜 그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창업 자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원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이게 2회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6년 동안 지원 금리가 심지어 2%입니다. 고정금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많이 뭐 임대보증금 5천만 원짜리 들어갔다 쳐요. 5천만 원을 임대를 했으면 5천만 원을 여기서 돈을 빌렸으면 2%잖아요. 그럼 1년에 100만 원이에요. 2%니까. 1년에 100만 원인데 분기별로 납부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25만 원이에요. 세 달마다 한 번씩 25만 원만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근데 만기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2년 하면 최대 6년까지는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 6년까지 이제 장사를 하다 접었다. 그럼 빼서 보증금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만한 건 정말 없어요. 이만한 자금은. 그래서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출서에 이런 걸 해서 뭐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정책 자금 중에 굉장히 좋은 자금이에요. 특히 여성 가장들한테는. 와, 정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지원된다 그러면 어떤 은행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금은 그러니까 여성 가장의 이 위에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여기에 들어간다 치면 바로 이걸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금 이 공고가 딱 뜨는 즉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여기 보시면 이미 창업한 1년 미만이잖아요. 이미 지금 만약에 한 7, 8월 달에 오픈을 했다 싶으면 바로 이거 내년에 이거 공고 뜨면 바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 자금 중에 여러 자금들이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그다음 소상공인 진흥공단, 진흥원, 뭐 굉장히 많은 이 정부 자금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많이 활용하라고 봅니다. 여기 보세요.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들, 백년가게, 뭐 컨설팅,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거, 희망 리턴 패키지라든가 이런 거, 마케팅 지원해주는 거, 이거는 사실 컨설팅에 대해서는 별로 좋진 않아요. 진짜 보여주기식입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이쪽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요. 4,200억이에요. 성장 촉진 자금, 뭐 일반 경영 지원 자금, 뭐 여기 보시면 이따 뭐 쭉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있어요. 정책 자금들이 거기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공통 지원 자격에 다 들어가요. 소상공인 5인 미만. 처음 오픈하는데 무슨 5인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 상시금 5인 이상 10점이면 또 다른 일반 경영 자원 지원,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있고요. 이건 오픈해서 힘들다 싶으면 이거 또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상 업종 보세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 이건 카페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외 업종, 융, 향락 업종. 이거 소위 말하는 룸살롱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죠,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비고 다 마감됐죠? 연말엔 거의 다 마감됩니다. 대부분 거의 마감돼요. 거의 다 마감됩니다. 거의. 그래서 초창기에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세요. 소공인, 이 제조업을 영위해. 이거는 제조업.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특화되죠. 그 다음 성장 촉진 자금.
이거 저희처럼 5년 이상 막 이런 데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경영 안전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보시면 업력 1년 이상, 그다음 초기 자금. 대부분 여러분들은 초기 자금이죠. 그 여기 사관학교라 해서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뭐 여러 사관학교 이 교육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 이거는 좀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또 재창업 패키지. 이거는 기존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카페가 안 됐을 때 빨리 처분하고 이 재창업 패키지 이런 거를 이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좋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또 이런 거 뭐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건 특별 자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지역 보세요. 이 지역에 해당되면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이거 긴급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안 되고 여기 예를 들어 나오죠. 포항 지진 피해 같은 거, 그 사회적 기업 뭐 많습니다. 청년 고용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이라 생각하는데 여긴 들어가지 않네요. 자, 간이 가세자 이런 분들 매출 연동 상한자 이건 매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건 뭐 좀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융자 조건들 보세요. 좋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에요. 얼마 좋습니다. 2.96%. 이런 것들 거의 없습니다. 다 2%대요. 다 2%. 근데 아까 여성 자금 보시죠. 2%. 그거보다 더 낮아요. 연 2%. 이런 거였다. 소상공인 특별 긴급 경우. 이런 자금들 정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정말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대출 한도 7천만 원. 올랐네요. 옛날에 5천만 원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2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네요. 그럼요. 이것도 올라야 돼요. 맨날 5천만 원. 그거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5천만 원이 한 10년 간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도 운전자금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한번 보세요. 거치 기간 5년. 얼마나 좋습니까? 5년. 대출 기간 5년, 거치 기간 2년.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자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2년 지나고는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매출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끌어올리지 못하시면 결국은 이 원금 상환할 때 그 돈이 정말 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상환 방식 이렇게 나오죠. 기간은 상환 기간 동안 70%. 이건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지급은행은 다 있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들이 있어요. 그 돈은 결국은 그들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을 쓰는 겁니다. 보증. 그리고 보증을 써서 은행들이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결국은요, 소상공인 이걸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신용도에 따라 다 달려 있어요.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한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 최저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나 막 이런 데 갔을 때 뭐 이런 거 해준다 절대 듣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용도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누굴 평가합니까? 이건 신용, 재정 상태, 경영력, 사업성 이런 거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은 어디에서 하냐?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한번 쫙 보시고요. 직접 대출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직접 대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요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들어간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금이 있고, 요 또 정책 자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에는 중소기업자금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경기도, 경북, 충남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는 데도 있죠. 강원도 없네요. 그죠? 강원도 없고, 인천도 없고, 부산은 있네. 광주도 없고, 여러 없는 데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내가 여기 속할 수 있나 없나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자금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자, 은행 자금 뭐예요? 이 신한 프랜차이즈, 아까 프랜차이즈 말한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룹별 한도. 결국은 보시면요, 뭘 해주냐? 대출이 이게 있는데 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 여기 있죠. 신용평가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다 이 정책 자금에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맹점 사업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신용평가 등급 다 신용평가 등급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용등급 신용관리 잘 안 하시면 결국은 이런 데서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다 보세요.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다 신용평가 등급.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 공개, 경영 공시, 지원 사업 딱 누르시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정보라는 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게 진짜 일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들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많이 도움 됩니다. 단 하나 아셔야 될게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 뭐 금리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은행이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나 정책 자금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픈하고 난 뒤에 줘야 돼요. 실사가 나오거든요. 그 실사를 하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창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한 건지 그걸 보고 난 뒤에 이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오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 공정률이 70% 넘어가면 그때 돼서 이제 실사를 나오시라고 그러면 실사 나옵니다. 이것도 미리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요, 공무원들이 뭐 시간이 없고 뭐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스케줄 막 뒤로 밀려요. 그러면 이 자금 나오는 것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도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언제쯤 나온다 싶으면 그때 예상에 맞춰갖고 이때 약속을 하면 그때 돼서 스케줄 맞춰서 하면 이 시간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나중에 그냥 가만두면 뭐 하염없이 밀립니다. 돈은 안 나오고 참 미치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오늘의 요지는요, 이 창업 자금이라는 건 결국은 뭐 자기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신용도가 낮은 분에 대해서는 아까 밑에 보시면 이 4에서 6등급 이하로 가는 분들한테도 주는 대출이 있어요. 정 급하면 이 제2금융권에서 빨리 대출을 하고 이거를 전환하는 또 그런 정책 자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기 돈 갖고 자기 돈 100% 갖고 창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니까 이런 정책 자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일반 프랜차이즈들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절대 매셔요. 대부분 제2금융권 막 그렇습니다. 정말 1년 후 전액 상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책 자금 이런 거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이번에 제 책에 다 이런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다양하게 그 기관별로 한 것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돈이 없다고 또 너무 그렇게 이게 모기가 이런 돈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대출 가지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되 최대한 자기 자본을 많이 모아서 자금을 많이 모아서 창업하는 것,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모자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땐 대출을 하되 이런 정책 자금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중요하지 진짜 리스크가 큰 대출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강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고 지난 라이브 때 했던 거 아시죠? 빠샤 한번 하시고 힘내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